어차피 둘 다 출혈하게 돼 있어요. 두 나라가 싸우지만 실제는 모든 나라가 다 이 위험에 동시에 노출됐다는 거예요. 올해 조금 다른 게 뭐 통화정책이에요. 지금 중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는 건설업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모신 분은 더 플로우 저자시죠? 안유아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랜만에 네. 오셨는데 네. 그동안 그 아이디 다시 한번 공개 수배합니다. 아이디 상남자 안유아 교수님 팬이라고 하면서 가슴을 설나게 해놓으시고 3년째 안 나타나시는, 그래서 안유아 교수님도 지금 한 1년 반 만에 오늘 오셨는데 삐지셔가지고. 아니죠. 제 안경투 유튜버라고 공개 수배해 주세요. 그래요? 네, 안유아 교수님 가시면 상당히 열렬하게 환영해 주실 겁니다. 자, 지금 중국 미중 무역 전쟁이라고 봐야 될까요? 관세 전쟁. 네. 지금 아주 치열한데 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쪽의 상황은 우리 안 교수님이 가장 잘 아실 것 같아서 모셨는데 네. 일단 현재 중국 2분기 경제 성장률 예상이 좀 나왔죠. 네.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 2% 성장이라는 네, 이런 예상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 거의 쇼크 아닙니까? 그렇죠. 이번에 미국도 지금 나온 게 마이너스 뭐 2022년 처음으로 마이너스, 지금 미국이 0.5%, 0.3%로 나왔죠. 그렇죠. 역성장 나왔죠. 역성장 0.3%로 5년 나왔죠. 만인가? 10년 만인가? 중국도 지금 역성장이 기대란 표현 쓰긴 좀 그렇지만 예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해요. 결론은 어차피 둘 다 출혈하게 돼 있어요. 근데 누가 이 출혈을 감당하면서 버틸 수 있냐가, 그렇지. 버티냐, 이제부터 버티냐의 문제예요. 근데 미국하고 중국은 체제가 좀 다른 게 미국 민주주의잖아요. 그러니까 불만을 표로 혹은 언론을 통해 혹은 뭔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데모하고 시위하고 지금 미국에서 전 지역에서 시위 오잖아요. 근데 중국은 체제상 그게 안 되잖아요. 결국 유튜브나 구글이나 이런 게 중국은 일단 안 되고 중국 것만 중원에서 쓰니까 언론 통제가 되고, 그리고 모든 게 결국 자기 불만도 표현할 그런 건 없잖아요, 무대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도 놀라운 일이 있는데 중국 사람들 되게 큰 국제 이런 거 모를 때도 있어요. 뭐 옛날 대표적인 한국 그 사드 설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박근혜 정부 때. 근데 중국에 아는 사람은 아는데 대부분 사람 몰랐어요. 그 우리는 다 아는 그 사드 사건, 그 정도로 또 관심도 없어요, 솔직히. 국제 문제 또 이런 저쪽 그렇죠. 중서부 지역. 그러니까 의외로 이렇게 다른 나라처럼 이런 게 조금 다르니까 버티기는 오히려 중국이 조금 환경적으로 좀 더 좋지 않냐. 근데 경제적 출혈은 엄청 둘 다 심각할 거다. 네.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 전 세계 그동안 제가 맨날 강연할 때 쓰는 자료가 있는데 미국하고 중국이 주축 글로벌화해서 둘이 주요 무역 상대 국가고 나머지는 중국 쪽하고 붙어서 먹던지, 붙었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나머지는 중국하고 무역하고 나머지는 또 미국하고 무역하고 둘이 연결돼서 세계가 하나로 돌아갔는데 지금 이 중심이 깨지고 아예 무역을 안 하니까 이게 영향받을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미국하고 중국만 영향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 공급망에는 두 나라가 싸우지만 실제는 모든 나라가 다 이 위험에 동시에 노출됐다는 거예요. 예, 그게 지금 중요한 거죠. 네. 하여튼 지금 중국 사실 이러저러한 것들을 좀 예상하고 사실 1, 2년 전서부터 사실 그 이전서부터 계속 내수 부양을 통한 경제 어떤 정책들을 써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디플레이션을 걱정할 정도로 CPI가 마이너스 0.5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준비를 그렇게 했음에도 이렇게 어려워진 건가요? 아니면 이 정도일 줄은 몰랐던 걸까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잖아요. 내가 올해 현금 흐름이 얼마 들어올 것 같다고 생각해야 돈을 쓰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소비하냐 안 하냐는 간단해요. 이 소비하는 주체가 미래, 그러니까 자기의 캐시플로, 미래 자기 소득에 대해서 긍정적이면 지금 돈을 쓰는 거고. 근데 올해하고 내년에 내가 수입이 좀 잘 전망이 안 된다, 잘 안 될 것 같다 이러면 무조건 돈 안 쓰거든요. 근데 저를 포함해서 저도 돈을 별로 안 써요, 이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게 이렇게 중국의 그 웨챗이 있죠. 한국말 카카오톡이거든. 웨챗 그룹이 있었는데 우리가 명절 때면 거기다 이렇게 홍보 막 서로 인사하느라고 이래 돈을 싸요. 서로 막 그 명절, 특히 이번에 그 구정 때 이럴 때는 우리 세뱃돈 주듯이. 네, 세뱃돈 주듯이. 그래서 서로 막 이렇게 돈을 내고 그다음에 서로 받아가거든요.
거의 없어요. 아. 옛날에 제가 거기서 구성 때 음력 썰매도 쏠쏠하게 이렇게 받았거든요. 우리 서로 줄내기 하니까. 근데 주실 나이 같은데. 예? 주실 나이. 그러니까 우리 서로 줄내기 한다고요.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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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그러니까 그 그룹 안에 사람들이 어른이 아이한테 주는 이게 아니라 아니고, 서로 친구들끼리도 친구들끼리. 주고. 예를 들면 고등학교 동창방, 대학교 동창방 이렇게 있잖아요. 동창들이 모인 거기서 우리 서로 홍보 뿌리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서로 막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쏠쏠했는데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대표적인 게 그런 데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해요. 소비는 지금 중국 사람들이 미래 중국 경제에 대한 전망이 없고, 첫째 전망이 긍정적이 돼야 돈을 쓰는 거고, 두 번째는 그러면 또 돈 쓰게 하려면 정부에서 그런 신용을 줘야 돼. 그런 믿음을 줘야 돼. 무슨 말이냐면 네가 늙어도, 네가 아파도, 네가 어떻게 돼도 국가에서 네가 아프면 병원에 가서 무료 치료 가능하고, 네가 늙은 다음에는 국가에서 양로금이 나오고, 네가 늙으면 누군가가 보살펴주고, 이런 미래의 안전, 사회 안전 보장. 네. 거기에 대해 교육, 주거, 의료, 양로,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엄청나게 그 믿음을 주면 돈 쓰겠죠. 사실은 지금 쓰고 보자. 네. 근데 중국은 그동안 성장에만 치중해 왔어요. 잘 아시겠지만 주로 모든 게 성장 초점. 두 번째 자선책이었고 우선 성장이었죠. 빵을 키우는 데만 집중하다 보니까 도외시됐죠. 분배는. 근데 이제 와서 미국하고 무역 전쟁하면서 지금 내수로 그걸 수출의 하락을 막으려고 하니까 지금 요즘에 보니까 제가 중국 정부에 저도 이렇게 거기 호적이 있으니까 이렇게 그런 게 오잖아요. 보면 소비에 대한 보조금, 예를 들면 내가 100원 쓰면 20원 돌려주고, 50원 쓰면 10원 돌려주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소비할 때 반환해줘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나 소비를 확대하자, 이런 정부 정책이 지금 엄청 지방 정부별로 엄청 많이 나옵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를 안 한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CPI가 떨어지는 거고. 네. 그러니까 돈을 안 쓰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사실 작년서부터 중국의 디플레이션 상황을 맞아요. 우려했잖아요. 예, 예. 지금 디플레이션으로 살짝 빠진 거 아닌가요? 그렇죠. 완전이죠. 디플레이션이죠. 완전. 예, 완전이죠. 그러니까 되게 오래됐어요. 우리가 PPI, CPI 흐름 보면 돼. 근데 CPI가 원래 조금 좋아지다가 지금 또 미국하고 중국이 세게 관세 전쟁하면서 지금 다시 또 안 좋아지죠. 근데 예, 예. 사실 이와 관련해서 부양 정책을 작년 한 해 계속 썼고 올해도 계속 썼던 맞습니다. 것 같은데 예. 왜 어느 정도 썼죠? 그리고 왜 그게 안 통하는 건가요? 작년 고전해 계속 써왔는데 올해 조금 다른 게 뭐 통화 정책이에요. 표현이 중국은 재정 확대는 계속 해왔어요. 그게 주로 과거에는 지방정부가 중심으로 해왔는데 지방정부가 지방부채 때문에 돈을 못 쓰잖아요. 네. 사실 돈 쓸 여력이 없죠. 지방. 그러니까 이 몇 년 새 계속 중앙정부가 돈을 썼어요. 국채를 발행해서 그 돈으로 계속 길 닦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투자도 하고 주로 중앙정부가 빚을 계속 레버리지 높여갔죠. 지방정부 여력이 없고 개인도 여력이 없고. 근데 이거는 몇 년째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데 올해 달라진 게 통화정책이에요. 그 사이에는 재정정책만 해지 통화정책은 계속 조심해서 해왔거든요. 중국은 코로나 때도 돈을 안 나눠줬어요. 네. 전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 근데 지금은 이제 올해부터 워딩이 변했어요. 지금 정치국 회의 했거든요. 4월에 지난 며칠에. 정치국 회의 지금 미국이 너무 세게 관세 전쟁하니까 정치국 회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온 그 워딩이 지금 미중 관세 전쟁 이렇게 세게 했는데도 정책이 뭐 크게 여기에 대응해서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양회부터 그 전에 작년 중앙경제공사회의부터 스두더 적절하게 완화된 통화정책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말로 하면 돈 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검토하는 게 돈 나눠주자. 경제학자들이 엄청나게 지금 정부에 제안해요. 미국식으로 하자. 미국이 그랬잖아요. 이렇게 코로나 극복하고 뭐 어려우면 돈 그냥 화끈하게 그렇죠. 주잖아요. 네. 일본도 돈을 한 100만 원 넘어줬어요. 일본도 옆에 나라 일본도. 근데 그래서 이제야말로 중국 이코노미스트나 정책 그 고문 자문 교수들이 이제야말로 우리 코로나 때 돈 안 나눠줬는데 이제야말로 미국식으로 할 때다. 그래서 지금 돈을 나눠줘야 된다. 그래서 돈을 나눠줬는데 중국 사람 특징이 뭐냐면 나눠주려고 하는데 중국 당국이 걱정이 뭐냐면 중국 사람 특징이 뭐예요? 저축이에요. 받아서 다시 다 저축할까 봐. 그래서 지금 지방정부별로 차별화된 정책하는 거예요. 돈을 주는데 어떻게 써야 되냐. 왜냐면 이 돈이 무조건 소비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앞에서 말한 대로 돈을 쓸 경우에
거기에 반환해준다. 뭐 이런 정책. 세금 환급처럼. 네, 좀 그런. 그렇지 않으면 중국 사람들은 저축에 워낙 기본 저축이 돼 있기 때문에 50% 이상 저축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방법과 수단을 고민하지 돈을 풀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돈을 엄청 풀 겁니다. 하여튼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짧은 소비 심리가 기간에는 힘들죠. 짧은 기간. 소비 심리가 살아나지 않는. 시간이 필요하죠. 근데 사실 이 소비 심리가 살아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가지고 있는 자산의 폭락, 부동산에 연결이 되잖아요. 거기에 지금 어때요? 부동산 상황은? 부동산은 제가 뭐 여기 몇 번 나와서 얘기한 것처럼 전혀 살아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근데 이번에 그 발표한 PMI 그거 보면은 원래 중국이 PMI가 제조업 PMI 계속 50 위였어요. 50.4, 50.8 이랬다가 이번에 발표된 게 49.3인가 그래요. 완전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수축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게 상당 기간 계속 50 위로 계속 갔거든요. 근데 이번에 발표한 게 50 위로 떨어졌다는 거는 엄청나게 안 좋다는 거고. 그렇죠. 근데 거기서 그나마 산업별로 또 뽑아보면 건설업만이 그나마 괜찮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중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는 건설업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체 부동산은 안 좋고 이렇지만 정부에서는 계속 그런 게 있죠. 임대주택 뭐 이런 낡은 도시를 이렇게 개조하는 작업 있죠. 그렇죠. 인프라 사업. 인프라 이렇게 오래된 동네를 이렇게 재건축하고 이런 사업을 중앙 정부가 돈을 풀어서 계속 하고 있다 보니까 건설업 거기가 조금 그나마 좀 괜찮은 걸 나오고 그다음에 비제조 PMI 그러니까 비제조 PMI는 계속 50 위더라고요. 그래서 서비스업이라든가 이런 다른 산업 이쪽으로 지금 어떤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사실 뭐 한국에서도 부동산 다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그게 가장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가장 이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는 그게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GDP 성장 견인 효과가 가장 크죠. 왜냐하면 집을 한 번 사면 가구부터 사잖아요. 그렇죠. 가전 사잖아요. 그래서 그게 부동산업이라는 게 이렇게 연관된 이 밸류체인이 되게 넓은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이 두 번째는 중국에서는 유일한 자산소득, 캐피탈 게인. 미국은 금융소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국은 부동산 소득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완전히 지금 안 살아나니까 첫 번째는 거기에 따라서 캐피탈 게인을 벌어야 그게 불로소득이잖아 어떻게 보면. 그래야 돈 더 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노동소득은 잘 안 쓰게 돼요. 근데 불로소득 오늘 코인 투자했는데 돈을 1,000만 원 벌었어. 사면 꼭 써요. 근데 내가 노동으로 1,000만 원 벌었으면 잘 안 써요. 이게 힘들게 벌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원래는 그런 캐피탈 게인 소득이 많으면 좋은데 중국 사람이 주로 부동산 소득이었는데 그게 지금 죽으면서 돈 쓰기 힘들어졌고 두 번째는 그동안 중국 사람들이 부동산에 돈을 너무 많이 투자해서 거기에 중국말로 빵자 그러니까 거기에 이렇게 묶여 있다는 거예요. 물렸다. 예, 물렸다. 그게 풀어져 나와야 돈 쓰는데 지금 제 아는 지인도 집을 내놨는데 안 팔려요. 문제는 안 팔려요. 그러면 예를 들면 1억짜리를 뭐 2천만 원 팔리겠죠. maybe. 그렇죠.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상 가격보다 막 엄청 50% 떨어진 가격으로 팔려고 안 하죠. 그렇죠. 뭐 그렇잖아요. 사람 심리가. 그러니까 그렇죠. 그 돈이 거기 꽉 깨지고 그다음에 보통 또 은행 대출해서 하면 어떻게 해요? 그게 내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또 내줘야 되니까 그게 계속 이 사람들을 이렇게 못 겨놓은 거죠. 그러니까 소비는 더 안 되는 거죠. 예. 참 이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 문제나 미국 경제 문제가 결론적으로 똑같아요. 경제 내부 문제는 구조적 문제예요. 구조적 문제 아니면 정책으로 바로 효과를 봐요. 약을 먹으면 감기 바로 낫듯이. 근데 구조적 문제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은 이게 그동안 분배를 소홀히 해왔던 이 구조적 문제가 이제는 일상으로 확 올라와 버렸어요. 옛날에는 생산 투자, 그리고 수출. 이게 두 개 엔진이 돼서 중국 경제 끌고 가다가 이제 한 개 바퀴가 없어졌고 투자도 지금 미래 경제의 성장에 대해서 불확실하니까 투자도 지금 위축이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소비밖에 없는데 근데 소비가 하루아침에 뭐 올라오죠? 소비라는 건 구조적 문제예요. 그렇죠.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그동안 해왔던 거, 묶였던 게 안 풀리고 이거 구조적인 거잖아요. 두 번째, 미래 내 소득이 어디서 올지. 근데 요즘에 중국은 로봇이 또 가장 빨리 나가잖아요. 로봇이 모든 걸 대체해요, 지금. 그러게요. 그 상당히 빠른 것 같고 정책적으로 그쪽에다 돈을 쏟고 그게 막 퍼지게끔 또 보조금을 주고 맞아요. 하니까 다 돈이 그쪽으로 가버리고. 그러니까 일자리는 그만큼 또 없죠. 사라지는 거지. 예, 그러면 사람들 직업 교육이라든가 이게 이런 게 다 따라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단기에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기 충격은 필수죠.
그러니까 이걸 어느 만큼 이 미국과 이런 관세 전쟁에서 서로 버텨가면서 구조적인 문제를 어떻게 빨리 이걸 돌려 세우냐가. 근데 중국은 가장 큰 미국하고 다른 게 인구 규모가 너무 크다. 일하는 사람들이 10억씩 되는데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이. 그렇죠. 이거는 어느 나라가 이런 정치를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지금 네. 그 쉽지 않아요. GDP가 계속 4%, 5%대 네. 올라가야 새로 나오는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 했는데 네, 원래는 1년에 일자리 필요한 게 한 1,600만에서 1,800만 필요해요. 근데 1% GDP 성장이 유발 길수가 한 200만 명이라고 해도 지금 5%를 해도 1,000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5% 해도 상당히 높게 네. 오르는 건데. 근데 올해는 지금 중국 경제가 올해는 미국 관세 전쟁 때문에 지금 적어도 1.5%에서 2% 떨어질 거로 보거든요. 이게 잘 가야 3%? 그러니까 실업자가 그만큼 청년 실업자들이 늘어난다는 더 얘기죠.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일자리는 전통 제조업에서 오잖아요. 네. 근데 이거 관세 전쟁의 가장 격전지가 전통 제조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뭔가 새로운 걸 사면은 뭔가 네. 그게 이제 이구환신 그렇죠. 정책인데 가전 하향, 이구환시. 뭐. 어쨌든 이것을 해도 현재 네. 그 중국의 디플레이션 상황을 해결하기는 어렵다. 어렵죠. 왜냐하면 아까 그 말이죠. 소비는 기대다. 기대가 풀리지 않은 중국 사람들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는 좋아질 이상. 것 같아야 되는데. 예, 그건 잠깐 뭐 마약 맞듯이 잠깐 뭐 좋아 보이는 잠깐 그냥 정말 잠깐. 근데 본질은 그게 아니죠. 미래 경제에 대한 미래 내 소득에 대한. 그래서 중국 정부가 지금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분배에 대한 엄청난 정책 홍보, 네. 실제 행동, 그리고 장기 대책, 그리고 단기 대책부터 분배에 대해서.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어제는 중국 사람들을 그동안 고생만 해왔잖아. 열심히 일하고 그렇죠. 월급을 낮게 받고. 왜냐면 그래야 가격이 월급을 낮게 희생해왔잖아. 어떻게 보면. 이제는 중국 사람들이 그만한 대가를 받을 시대다. 네. 그래서 그만한 대가를 받도록 중국 정부가 이걸 잘하면 여기서 탁 성장하면서 구조적 문제도 해결되겠는데 그걸 잘 못 해내면 그냥 단타로 막 이렇게 단기 대책으로 미봉책으로 하면은 미래는 기대하기 힘들다. 그래서 이제 중국 사람들이 자기 받아야 될 대우를 받을 시기가 왔다. 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게 네. 그냥 정상적인 상황 하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미중 그 관세 그렇죠. 전쟁 때문에 지금 서로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지지율이 역대 최저 떨어지고 하여튼 이런 그 불만 섞인 국민들의 여론이 막 뉴스가 됐든 여론조사가 됐든 막 표출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또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중간중간 액션을 하게끔 만드는 금융시장도 폭락하고 되죠. 하니까. 근데 중국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시진핑 주석 역시 그 어떤 압박을 받고 있는지 어떤 지지율이 어떻게 되는지는 알 수 없으니까. 그게 좋은 질문이에요. 중국 지지율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고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사실 진짜 중국과 중국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 이게 중국 사람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뭐 앞으로 더 길어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중국이 다른 나라 다 풀었는데 중국만이 계속 봉쇄하다가 후에 그 2022년 말에 그 백지 시위가 저항. 하면서 중국 정부가 바로 풀었잖아요. 코로나 제한을. 그러면서 2024년 정식 1월 달에 완전 풀어버렸는데 그것처럼 이렇게 이게 어느 정도 고압이 생겨버리면 뭐 어떤 형태로 표출은 되겠죠. 근데 지금까지는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공산당이 잘해왔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는. 전반적으로 평가가. 왜? 자기 삶을 보면 알거든요. 자기 삶이 특히 제 세대는 중국의 70년대, 80년대 세대는 성장을 해왔으니까 계속 그 성장에서 혜택만 보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중국 사회 다리, 기둥이에요. 우리 나이 때가. 우리 나이 때는 위에 장으로 있는 거고 80년대생은 중추로 있는 거고 지금 90년대가 밑에 젊은 애들 이렇게 있는데 80년대 출생하고 70년대 출생은 중국 정부 전반에 대해서 믿음이 높아요. 지금까지 잘해왔다. 그런데 이게 쌓이면 모르죠. 이게 이제부터 어떤 형태. 왜냐면 요즘에 중국도 이런 셔츠폼이 많고 어떤 교수들 나와서
평가도 많이 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중국도. 근데 요즘 보니까 나오는 뉴스 보니까 실명으로 예. 교수들 예. 여러 명이서 막 예. 그 공개적으로 시진핑 주석 예. 예. 그런 그런 그 게 좀, 하고 예, 항의하고 있죠. 뭔가 예, 있죠. 그 불만을 표출하고 예, 있죠. 이런 것들 보니까 이제 뭔가 터지기 시작하는 느낌이 들던데. 그런 한두 명 뭐 개별적 행동하는 사람 100% 나오겠죠. 그만한 인구인데 그만한 인구가 100% 있고 그때도 여러 번 뭐 그런 사건이 있었고 어떤 사회가 어떤 국민들 이렇게 제가 옛날에 이런 말 해줬잖아요. 이렇게 국민들은 바다다. 정부는 배다. 그럼 이 바다는 배를 띄울 수도 있고 배를 전복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게 네. 국민이라는 힘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게 전반적으로 소비 분배 문제에서 중국 정부가 더 큰 확실한 대안이 없으면 아주 멀리는 문제가 생기겠죠. 근데 뭐 당장 뭐 올해, 내년, 예를 들면 뭐 3년 내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예. 어쨌건 지금 계속 중국 국민들의 인민들의 불만이 쌓여가는 이제 상황 시작점이라고 봐야 되는 그렇죠. 거군요. 경계가 아무리 그건 있어요. 전 세계 어느 나라 똑같아요. 결국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가 최고 정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단기는 참을 수 있어. 내가 조금 줄어드는 거.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이 생활이 계속 가게 되면 어느 나라든 그걸 감내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답은 항상 국민에 있는 거죠. 그렇죠. 먹고 예. 사는 문제. 어느 나라나 똑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는 지금 언론에서는 오히려 시진핑은 좀 느긋하고 네. 트럼프는 조급하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예. 둘 다 지금 속마음은 다 조급하겠네. 당연하죠. 시진핑 아까 그도 표현이 안 되지만 국민들이 정부는 다 읽죠. 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다 보이고 압력 이번에 그 지난번에 상해요. 그저께인가 어젠가 상해 시찰 가셨어요. 그 시진핑 주석이 그리고 같이 간 그 위원들이 있잖아요. 근데 분위기가 옛날하고 달랐어요. 옛날에는 그 뭐 일반 분들은 모르겠지만 중국 이렇게 저 정도 고위직 사람들은 이 옷을 입는 자체가 되게 다 정치적 의미가 있어요. 네. 어떤 옷을 입냐가. 근데 보통 항상 그 중국 그 시진핑 입는 옷이 좀 잠바 형식의 옷이에요. 잠바. 네. 그리고 이렇게 우리 말하면 노동자 일선에서 일하는 그런 유니폼 그런 분위기에 이렇게 단추 입고 다 차오는 거. 중산장은 아니고. 옛날 그 등소평은 중산장을 입었거든요. 손중산 그 분위기 근데 시진핑은 그 잠바 형식의 블루 칼라들이 이렇게 블루 그 유니폼 같은 거 입었는데 이번에 상해 시찰할 때 그분들 그 위원들 보니까 양복을 입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타이를 안 메고 안에 하얀 셔츠 입고 이렇게 되게 이게 그 서방 세계의 사람들의 이미지잖아요. 그렇죠. 양복 입고 이렇게 되게 편한 그거 봐서는 좀 이렇게 인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글로벌에 비치는 이미지와 그리고 중국 국민들한테 비치는 이미지가 우리는 이렇게 되게 유연하게 자신감 있는 모습. 예, 우리는 협상이 항상 열려 있다. 그게 주로 미국이겠죠.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고집불통이 아니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와 이렇게 걔도 이래 연출하는. 어떻게 보면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거죠. 유연하게 대처하겠다 이런. 예. 그러니까 결국 안심시키려고 하는 거네. 대외적으로, 대내외적으로. 그렇죠. 어떻게 보면 미국하고 중국이 체제는 다르지만 이러면서 일맥상통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트럼프도 계속 언론을 통해서 우리는 협상하고 있다 이러고 시진핑 주석은 그런 말 안 해도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 5월부터가 저는 강력한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회를 여러분들 또 놓치게 되신다면 한참을 또 돌아가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시장에 맞는 종목들과 섹터들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실전 매매 기법 훈련반 1기를 통해서 이미 그 효과는 검증이 되었어요. 드디어 방향을 잡았다. 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계좌가 빨간색입니다. 뭐 이런 피드백들을 주셔서 2기에서는 시장에 맞춘 실전 강의, 진짜 수익을 위한 훈련이 진행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한 번의 결정이 여러분들의 계좌를 수익이 나는 계좌로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니까 이 기회를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